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기후변화와 개발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권은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알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네. 왜 이 학교로 네. 이 과정을 공부하러 오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학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화학공학 분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아프리카 봉사를 가게 됐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조금 빨리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NGO에서 봉사활동 1년 정도 하고 이제 직원으로 프로젝트 오피서로 1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ODA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 국가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ODA 사업을 기후변화 쪽으로 좀 더 많이 발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많겠다. 앞으로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UEA 기후변화 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학교들도 있기는 네네네. 하잖아요. 왜 근데 이스트 앵글리아였나요? 네. 이스트 앵글리아였던 이유는 여기 학교에 틴덜 클라이밋 리서치 센터라는 기후변화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기 연구소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제 리서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또 UA가 원래도 환경학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후변화와 개발학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과는 이제 환경학 수업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개발학 베이스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과학이나 또는 이제 좀 사이언스 베이스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UEA를 선택을 했고 또 가장 마지막 이유는 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실 때는 한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이제 3,000파운드는 제가 입학할 당시에 한국인이면 나오는 장학금. 처음에 들어오시고 내셨던 학비는 얼마였어요? 그때 18,000파운드 정도였던 것 거의 같아요. 한 3분의 1을. 네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도 아시겠지만 2만 파운드가 넘어요, 다른 학교는. 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제 하나의 철칙은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학비를 이제 쓰지 말자라는, 저는 다 교육과정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여기여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틴덜 클라이밋 체인지 리서치 센터? 네. 거기는 그러면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UA를 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더 좋아져서. 네, 후자입니다. 네. 원래는 알지 못했는데 사실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은 영국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 연구소가 한 3개 정도 출시 있는데 틴덜 클라이밋 체인지 리서치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30년?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 보면은 이제 많이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UEA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저도 UEA 학교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찾아보고 커리큘럼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되게 괜찮은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학교에 더 매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군데를 좀 고려를 해보셨던 것 같은데 어떤 학교들을 고려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개발학을 할지 아니면 기후변화와 개발학을 할지 일단 고민이 있었고요. 만약에 개발학을 두고 본다면 이제 맨체스터나 에딘버러 쪽도 고민했었고, 그리고 서세스 그리고 UEA는 이제 기후변화와 개발학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발학은 조금 브로드해서 이제 세부 분야를 전공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기후변화 개발학을 결정했고, 석세스와 이 UEA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중에서 고민하다가 여기가 이제 그 클라이밋 체인지 연구소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도 받았고 해서 여기 이스트 앵글리아 결정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기후변화학과 개발학 과정인데 네네. 이 과정을 그러면 작년 9월에 시작을 하셔서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입학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저희 전공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이제 1학기 때는 어댑테이션, 적응 위주로 배우고 2학기 때는 미티게이션 해서 이제 기후변화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댑테이션은 기후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그걸 어떻게 지금 현 상황에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배운 거기 때문에 이제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기후 재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뭐 이제 각 나라별로 또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1학기 때는 이제 초청 수업이 있어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재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지 영국,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정말 현업에 계신 매니지먼트 레벨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런 재난 대응 위주로 배웠다면 이제 2학기 때는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완화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더 예방을 할 건가 기후변화를 그거에 초점이 돼 있어서 좀 정책 위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이제 협의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좀 더 미래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자기가 확실히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과제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네 해서 그쪽으로 파고드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관심을 먼저 가지고 입학하는 분들이 한 60에서 70%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원을 할 때 학업 계획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미 논문 주제들을 정하고 온 친구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 분야에 이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시구나 라는 게 오면 이제 미리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뭐 페이퍼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이 논문 주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슈퍼바이저로 미리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계획을 이제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가졌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바꾸기는 살짝 바뀌는 살짝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일단 배우고 결정할래 라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는 약간 피 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기후변화에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물론 사이언스 베이스가 과학 지식은 없어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동향이나 지금 이제 각 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학업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 보니까 너무 이제 환경학이나 혹은 좀 공대에서 아니면 개발학 분야에서 베이스 있던 친구들은 그래도 되게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과학을 막 치가 떨려 하는 친구들은 정말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이제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저희 기후변화와 개발학 과정을 전공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석사 과정에 비하면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석사 과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비즈니스 석사에도 저는 이제 그쪽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개발 학부 내에 석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교육과 개발학, 뭐 환경과 개발학, 기후변화와 개발학, 그리고 뭐 경제와 개발학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나눠져 있는 학교여가지고 그 개발학부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제 교육과 개발학이나 뭐 젠더와 개발학 뭐 이쪽은 10명 이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과는
21,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의 백그라운드도 좀 궁금해요. 국적은 어떻게 돼요, 다들? 일단 영국인이 한 5에서 10% 정도인 것 같고, 다 인터내셔널들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다른 뭐 비즈니스나 뭐 파머시나 이쪽은 영국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개발학부 전체 보면은 영국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 이내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인터내셔널인데, 뭐 인도,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나이지리아, 뭐 수단, 정말 한국, 일본, 중국, 정말 다 다양하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친해진다도 쉬웠던 것 같아요. 각자 국적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뭐 가끔 듣기로는 영국인 분들이 너무 많으면 조금 아시아인 분들이 어울리기 힘든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희 학부랑 학과는 다 잘 지내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개발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되게 큰 장점이 될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 케이스를 실제 거기서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네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제가 아무리 아프리카에 4년 정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나고 자랐고, 일단 만약에 농업 수업을 들어도 부모님들이 다 농업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진짜 현 상황, 우리 각자 국가들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들이 엑스퍼트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일하다 오신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문서를 읽었을 때랑 또 실제랑 현장이랑 되게 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농업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아니면 이거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 하면은 딱 그 친구가 떠오를 정도로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나는 조금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볼 수 있는, 네, 각자마다 조금의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대체적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 전공 과목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학기 때는 렉처 3분의 1, 세미나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프랙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초청해서 듣는 강의,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구성돼 있었고, 2학기 때는 렉처 반, 세미나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는 어떤 식이에요? 세미나는 이제 교수님께서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저희 전공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 저널을 한두 개를 정해주시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조를 나눠서 뭐 1주차는 어느 조, 2주차는 뭐 다음 조, 뭐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 저널도 그 주차마다 달라요. 이제 렉처에 연결되는 저널을 선정을 해주시고, 그 저널을 가지고 그 그룹 학생들이 이제 간단하게 한 PPT 한 3장에 5장 정도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요약을 하고, 이걸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와서 토론을 할 건데, 토론 퀘스천까지 1개에서 3개 정도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널을 다 같이 읽어서 모이면 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라고 토론을 리드하고, 그럼 같이 토론을 하고, 뭐 거기에 피드백을 교수님이 주시면 같이 이제 듣고, 그게 이제 세미나로 좀 구성이 되고요. 수업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이거는 정말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학부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공부를 다시 하는 게. 그리고 1학기 때는 교수님이 한 수업을 하는데 저널을 막 15개씩, 10개, 15개씩 올려주시면 저는 그거를 다 읽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네. 한 주 시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수업당 뭐 그렇게
진짜 주시는 분도 있고 뭐 한두 개만 주시는 분도 있고 진짜 이것만 읽어라고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주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다음 주까지 다 읽어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막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이제 스키밍을 하지만 그렇게 주셨는데 만약에 안 읽어갔다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이 100% 다 뽑아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너네가 이걸 읽어왔다라는 전제 하에 수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수업이 너무 학부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석사는 조금 좀 더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리딩 자료를 읽어오는 거에 한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안 읽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려워지죠. 네. 그렇죠. 영어를 못하는 분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당연히 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수준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리딩을 안 읽어갔다고 해서 정말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이제 10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영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이번 연도 입학생한테는 그때 1학기 때는 다 교수님들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레코딩을 해주셔가지고 워낙 인터내셔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레코딩을 하셔서 이제 학과 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다 못 알아들었었더라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영어가 좀 딸리시는 분들은 복습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레코딩을 올려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쓰시진 않거든요. 교수님들이 되게 다 쉬운 영어로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 단어를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리딩이나 수업 전에 PPT 자료 올려주시면 그거라도 최소한의 이제 해석을 해서 수업에 들으면 그나마 내가 좀 알아듣겠네?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음이 영국 교수님께서는 진짜 영국 발음이 진하신 분들은 정말 저도 처음에 듣기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계속 듣는 거밖에 답이 없고, 네, 근데 이제 이 UEA 입학을 할 때 이제 IELTS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그래도 통과하시면은 그렇게 막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학하시기 전까지 영어 공부는 계속 하셨어요? 저는 그냥 뉴스 같은 거나 페이퍼나 이런 거 논문을 보진 않았고, 뉴스나 뭐 이제 영국 생활 이런 것들만 좀 봤고, 쓰는 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영어 언어학 쪽으로 유학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그냥 그분이 아무 주제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에세이를 써보겠다, 한번 봐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것만 조금 연습했던 것 같아요.